불꽃야구의 세계관은 누적된 과거 회차의 정주행을 통해 시청자 충성도를 확보하고 서사를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시청자가 유입될 때 그들은 1화부터 언더독의 성장 스토리와 인물 간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팬덤에 합류합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콘텐츠 가치를 증폭시키는 일종의 서사적 복리 효과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전술은 정주행 진입 장벽의 극대화였습니다. JTBC는 이 핵심 구조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모든 회차를 유튜브에서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신규 시청자가 콘텐츠에 발을 디딜 입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토화 전략입니다. 경고나 부분적 권리 주장에 머물지 않고 아예 팬덤 유입 경로 자체를 닫아버림으로써 입소문 확산을 근절하고 시청 경로를 무력화하려는 포석이었죠. 이는 현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시장 확장성이나 미디어 재평가 기회와 같은 미래의 잠재적 자산까지 동시에 소멸시키려는 전방위적 전략 공격이었습니다. 콘텐츠 생태계에서 과거의 힘을 빼앗아 현재의 생명력을 마비시키는 이 전술은 당장 수익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경쟁자의 미래를 저당 잡으려는 치밀한 야심을 드러냅니다. 불꽃의 디지털 기록 유산을 동자로 지워버림으로써 JTBC는 콘텐츠 진입 장벽 성장 한계라는 냉혹한 공식을 현실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비공식 커뮤니티나 SNS 요약본으로 이탈하는 정보 생태계의 와해가 현실화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팬덤이 자구책을 마련하며 언더독 서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설적 상황을 낳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삭제를 넘어선 디지털 큐레이션, 알고리즘을 겨냥한 선제적 파괴 공작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유튜브 생태계에서 과거 콘텐츠는 현재 콘텐츠를 뒷받침하는 연속성 공급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존재할 때 플랫폼의 발견 알고리즘은 신규 시청자에게 과거 회차를 추천함으로써 현재 방송분에 대한 시청자 전환율을 극대화합니다. JTBC는 이 자동화된 입구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즉, 새로운 시청자는 현재의 흥행만 보고 유입되어도 핵심 서사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적 기반이 사라져 팬덤으로의 안착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공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삭제 행위가 장기적인 팬덤의 시간 누적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불꽃야구의 잠재적 시장 가치를 최대 40% 이상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시청률 방어가 아닌 경쟁 상대의 브랜드 자산 가치 자체를 괴멸시키려는 총력전의 증거입니다. JTBC의 두 번째 노림수는 훨씬 더 냉혹하고 현실적인 경제적 소모전이었습니다. 이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이 작은 창작 집단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효과적인 체력 고갈 전략입니다. 불꽃야구는 방송국 송출 시스템이 아닌 광고 수익, 스폰서십, 브랜디드 콘텐츠 등 유튜브 플랫폼 기반의 수익 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데 모든 회차의 삭제는 이 주요 수익 파이프라인을 뿌리부터 잘라버리는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몇 개의 영상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스튜디오 C1의 현금 흐름을 순식간에 제로 상태로 만드는 재정적 질식과 같았습니다. 엄청난 인력과 시간, 제작비를 투입하여 콘텐츠를 만든 창작 집단에게 제작비 회수는커녕 당장의 운영 자금마저 차단당하게 만드는 것은 법정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 자체를 고갈시키려는 명백한 의도입니다. 유튜브 콘텐츠의 백카탈로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인 비례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 자산의 일시적 소멸은 운영 마진을 붕괴시키고 제작팀의 일시 해산이나 신규 프로젝트 추진의 전면 중단을 강제하는 창작 동력의 마비를 불러옵니다. 긴 법적 분쟁을 버틸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자본력에서 나옵니다. JTBC는 자사의 법무팀과 외부 로펌에 수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전체 예산에서 미미한 비중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스튜디오 C1에게는 시간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 자체가 존폐 위협이 됩니다. 이는 소위 소송 비용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고전적인 강자 전술입니다. JTBC는 자신들의 거대한 자본을 무기로 사용하여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타격을 즉각적으로 입힐 수 있는 선제적 시장 교란을 선택한 것입니다. 법이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상대의 생존 환경을 먼저 흔들어버리는 이 전술은 불필요한 싸움을 회피하고 적이 자멸을 유도하려는 군사 전략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또한 이 공격은 강력한 심리전의 일환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는 그걸 한 번에 지워버릴 수 있다는 공포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좌절감을 심고 내부 분열을 유도하며 투지 자체를 꺾으려는 잔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밀의 보장 불확실성은 핵심 창작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향후 콘텐츠 제작 시 자체 검열이라는 장기적인 창의성 훼손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불수 효과까지 노린 것입니다. JTBC는 10월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경제적 압박만으로 상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바란 것입니다. JTBC의 이 모든 극단적이고 서두르는 조치들이 10월 법원 판결을 코앞에 둔 시점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행동 원인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는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대 권력의 극도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전술적 불안정성의 표출이었습니다. JTBC가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은 불꽃야구의 생존 여부를 결정지을 치명적인 카드입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JTBC는 자신들의 독점적 권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꽃야구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획과 캐릭터 서사를 구축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JTBC의 주장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전면 삭제는 이러한 법적 증명 과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우리가 직접 자기 구제에 나섰다는 일방적 논리를 법원에 간접적으로 호소하려는 무리수로 해석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비난을 자초하면서까지 선제적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 극도의 초조함의 발로입니다. 이 소송 결과가 인용된다면 JTBC는 법적 방패를 얻고 상대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 즉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경우입니다. 가처분 기각은 곧 법원이 이 콘텐츠는 JTBC의 독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순간 불꽃야구는 법적 정당성이라는 불멸의 방패를 얻게 됩니다. 첫째, PR 대실패입니다. 이 판결이 불러올 후폭풍은 JTBC에게 재앙적입니다. 무리한 소송과 콘텐츠 삭제라는 권력 남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대중적 인식은 JTBC의 기업 신뢰도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히며 대기업의 소규모 창작자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영공히 굳히게 됩니다. 둘째, 본안 소송의 동력 상실입니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이후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등 본안 소송에서 JTBC가 승소할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기각 판결은 승산 없는 소송을 억지로 끌고 가는 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시장에서는 이 싸움의 실질적인 승자를 불꽃야구로 확정짓게 됩니다. JTBC가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제약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까 두려워서입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불꽃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들은 더 이상 저작권 침해를 명분으로 어떤 공격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법원이라는 보호막이 생기기 전에 상대를 약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콘텐츠 삭제와 수익 차단은 패배를 예감한 자가 내딛는 최후의 도박이자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선택하는 극단적인 전술인 셈입니다. 결국 JTBC는 자신들이 법적, 정서적, 시장적 모든 전선에서 밀리고 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며 그 불안감이 냉철한 전략 대신 서두르는 비이성적 대응을 낳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은 시장의 위협을 스스로 인정하는 삭제는 곧 인정이라는 역설을 낳으며 팬덤에게는 JTBC가 얼마나 이 경쟁자를 두려워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JTBC는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공격을 설계했지만 그들의 모든 계산에는 팬덤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공격이 의도된 실패를 넘어 궁극적으로 경쟁 상대에게 도덕적 자본을 몰아주는 역설로 변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상 삭제를 통해 JTBC가 전달하려던 메시지는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존재다. 그러나 요만한 메시지는 디지털 대중의 공감 회로에 의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감히 거스르지 말아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오히려 이 작은 콘텐츠의 힘이 거대 방송사를 이만큼까지 흔들고 있구나. 진짜 두려워하는 쪽은 JTBC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단순히 잠재우려던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을 넘어 권력 피해자 구도를 공고히 하는 심리적 기폭제로 작동했습니다. JTBC의 강제 삭제는 검열 행위로 인식되었고, 이는 콘텐츠의 재미 여부를 떠나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팬덤의 자발적 아카이빙 및 연대 삭제가 실행된 직후 불꽃야구의 팬덤은 놀라운 속도로 디지털 레지스탕스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비공식 커뮤니티와 메신저 채널을 통해 삭제된 영상들의 비공식 아카이브 링크를 공유하고 핵심 장면을 캡처하거나 밈으로 가공하여 기록 보존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는 JTBC가 콘텐츠의 접근 가능성을 제거했지만 화제 성과격은 오히려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언론 보도는 더 이상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이 아닌 저작권 전쟁과 팬들의 분노라는 갈등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불꽃야구는 사건 중심 콘텐츠로서 다시 한번 주요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도덕적 승리의 확보. 불꽃야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권력에 맞서는 용감한 언더독의 이야기이자 팬들의 자발적 연대가 만들어내는 시대 정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JTBC는 의도치 않게 스스로를 거대한 악역으로 위치시키고 말았으며, 비대칭적인 권력구조 속에서 묵묵히 창작을 이어가는 작은 팀에게 순교자의 감정선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도덕적 우위는 단계적인 수익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을 창출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C1은 힘들지만 굴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창작자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이는 향후 새로운 협력사나 스폰서에게는 매력적인 신뢰 자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JTBC의 무리한 공격은 팬덤을 더욱 결속시켰고, 영상은 사라졌지만 정의와 저항의 이야기는 대중의 마음속에서 강력한 바이럴을 일으키며 콘텐츠의 진정한 생명력은 물리적으로 지울 수 없다는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JTBC의 전술적 판단 착오는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의 힘이 자본의 힘을 역전시키는 가장 극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JTBC와 스튜디오 C1의 법적 갈등을 넘어 콘텐츠 시대의 새로운 권력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콘텐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법의 논리는 문서, 계약, 그리고 형식적인 권리를 따지며 JTBC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과 팬덤은 창작의 진정성과 누가 이 이야기를 살렸는가라는 정서적 논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꽃야구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은 법적 조항이 아니라 장시원 PD의 철학과 창작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이 충돌은 시스템의 논리와 사람들의 정서라는 두 개의 축이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이미 팬심이 놀리는 스튜디오 C1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이제는 콘텐츠의 진심, 팬덤의 규모, 그리고 이야기의 힘이 진짜 가치를 가지는 팬덤 주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플랫폼이 곧 권력인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법정은 하나의 법적 결과를 내릴 수 있지만 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법의 경계를 넘어선 공감과 신뢰 속에서 쓰여집니다. JTBC는 여전히 과거의 문법인 삭제와 차단으로 싸우고 있지만 세상은 이미 새로운 질서인 공유와 연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궁극적인 성공과 실패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시청자 충성도와 브랜드 지속성이라는 시장의 냉혹한 잣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팬덤이 왕인 시대의 서막에서 JTBC의 강제 삭제는 오히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 즉 가장 크고 강한 쪽이 아니라
가장 진실된 이야기를 가진 쪽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대중에게 심어준 결정적 패착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바로 새로운 미디어 질서의 핵심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최종적인 시청자의 판결입니다.